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소의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 광자극에 대한 논문으로 논문의 제목은 위와 같습니다. 저널은 사이언티픽 레포츠로 이제 임팩트 팩터는 3.8이며 멀티 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에서 Q1급 논문이다. 그리고 논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백그라운드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 논문을 고른 이유가 최근 그 아이메디슨에서 왼쪽 장비를 통해 이 광자극을 인가한다는 발표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효과를 보이고 좋은지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고르게 되었고, 제가 발표할 논문에서는 광자극에 대한 메커니즘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잠깐 설명드리면, 기본 베이스는 이제 간단히 미토콘드리아에 광자극을 가하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자극되어서 호르몬을 생성한 다음에 이 생성된 호르몬 때문에 세포 활동을 촉진시켜서 이 회복을 돕기에 이 오른쪽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장애 치료에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빛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하는 이 PBM을 소개하고 있으며 더 자세히 이 피부에 쓰는 이 TPB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TPBM은 대개 이 오른쪽 이마에 쓰고 있다고 하며 우울증과 같은 장애 치료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 1064나노미터의 레이저는 인지 성능의 향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간단히 EEG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TPBM의 효과를 EEG로 확인한 연구가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TPBM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TPBM이 진짜 이 빛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어떠한 뇌의 활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빛을 쐬다 보면은 이 따뜻해져 가지고 이러한 열 때문에 이 뇌 활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 빛 자극 조건과 이 열 자극 조건을 EEG로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인데, 이 광자극을 받는 피험자는 46명, 열 자극을 받는 피험자는 11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인원수가 다른지에 대해 설명이 없어서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 연구는 전에 벌써 진행되었던 실험이고, 이 장비를 설명할 때마다 이 FDA에 등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논문을 읽어보면은 이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이 자극을 받기 2~3시간 전에 카페인 섭취를 못하게 이 장비 회사한테 요구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 자극기 회사랑 같이 연구를 진행하다가 열 자극에 대한 논의가 생겨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이렇게 피험자 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된 이 TPBM은 이 1064나노미터의 레이저가 쓰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이 3.5W를 이제 8분 동안 자극하였기 때문에 이 1680줄의 에너지가 자극되었고, 이 덴시티가 0.25이고, 또 이 직경이 4.2cm라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비교군으로 사용된 이 온도 정극은 이 41도를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프로토콜은 이 아래 그림에 있는데, 먼저 이 왼쪽 그림인 이 TPBM 조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2분의 베이스라인 측정 후 8분 동안 이 TPBM을 자극을 받았고, 이 3분의 회복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TPBM과 시험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조건을 3일의 차이를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시험 조건의 경우에는 간단히 이 전극에 캡을 씌워가지고 이 빛이 아예 안 들어가게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이 열 자극 프로토콜 경우에는 이제 빛 대신에 이 41도의 열을 가했고, 시험 조건의 경우에는 이 33도의 열을 가했던 것만 이 TPBM 조건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지는 실험 도중에 이 1010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 64개 채널로 계속하여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에서 7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이 적용되었고, 이 PCA로 이상치와 아티팩트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KICL을 사용하여 눈 움직임, 주시, 턱 물기와 같은 노이즈를 제거하였고 이후 매뉴얼 ICL을 진행하여 남은 노이즈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도 조금 의문이었던 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실험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전처리를 걸쳐야 할까 싶었는데 이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EEG랩을 사용해서 1에서 70까지의 5개의 밴드의 PS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 그림과 같이 나눈 게 아니라 따로 시리즈라고 해서 나눴었는데 이 베이스라인 이 끝나기 1분 전 1분 데이터와 이 8분의 이 자극 데이터를 4분씩 나눈 이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와 그리고 회복의 초반 2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로 이펙트를 제거하기 위해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파워로 이펙트는 간단히 이 주파수 값이 이 주파수가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이 주파수의 파워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이 파워로 이펙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노멀라이제이션 공식은 이 아래와 같은데 이 베이스라인을 사용해서 나머지 이 3개의 세션의 파워를 구했으며 이때 F밴드는 간단히 주파수 범위라고 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각 밴드별 파워를 구했는데 이 왼쪽 아래와 같이 4개 조건에 대해서 이 TPBM 조건, TPBM 쉐임 조건, 열 자극 조건, 열 자극 쉐임 조건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한 이 TPBM 조건과 열 자극 조건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의 쉐임과 이 TPBM 사이의 각 자극 조건 사이의 변화율을 구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계 비교인데 이 TPBM과 TPBM 쉐임 조건, 열 자극 조건과 열 자극 쉐임 조건 그리고 이 TPBM의 변화율과 열 자극 조건의 변화율을 통계 비교했다고 합니다. 이때 통계는 이 비모수 순열 검정을 사용했다고 하며 각 채널별로 이에 대한 사후 검정으로 FDR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64개의 채널에 대한 이 FDR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엔 D 효과 크기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TPBM과 열 자극 조건에서 이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이 효과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본 논문과 같이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아래 공식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계산 방식인데 이를 사용해서 두 집단 사이의 D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계산된 D 값은 아래와 같이 이 0.2는 작은 효과, 0.5는 중간 효과, 0.8은 큰 효과, 이 0.12는 엄청 큰 효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왼쪽 결과는 이제 TPBM 그러니까 광 자극의 각 밴드별 시간에 따른 변화와 유의미한 채널을 표시한 그림으로 오른쪽은 열 자극에 의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왼쪽 TPBM의 경우 이 알파 대역에서 이 전두엽과 이 후두엽 쪽에서 이 파워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고 베타의 이 중앙엽 부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눈뜬 휴식 상태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고 하며 알파의 증가는 인지와 관련되어 있기에 인지 능력 향상을 보였던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 베타 파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지 능력 향상의 신호라고 말하는 선행 연구가 있기에 긍정적인 기록합니다. 그러나 베타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는 TPBM의 메커니즘은 밝혀진 게 없는데 이는 연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며 논의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른쪽 열 자극의 변화에서도 이 알파와 베타를 중심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광 자극과 반대로 이 알파와 베타에서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긴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대개 자극 위치 주변이었다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오른쪽 이마 앞을 자극하였기 때문에 이와 그렇게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통증 연구를 설명하며 여기서는 알파 파워의 감소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베타에서는 또 이전 이제 TPBM과 같이 연구 내용과 벗어났다며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조건 모드에서 이 델타 파워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논문에서는 이것에 대해 단순히 그냥 열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 종합해 보자면은 이제 TPBM의 효과가 열 자극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두 조건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채널별로도 보여주고 또한 효과 크기에 대한 토포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자극은 열 자극에 비해 이 최대 30% 정도의 이 변화를 보였다고 하고 알파 대역의 경우 전두엽과 이 후두엽 부분에서 주로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베타에서는 이 중앙역과 후두엽 부분에서 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는 본 논문의 저자들이 이전 연구에서 옥시헤모글빈을 사용하여 TPBM과 열 자극의 추세가 반대였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TPBM이 열 자극과 상관없이 효과적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TPBM은 뇌 활동에 변조를 일으켰으며 이는 열 자극으로 인한 효과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왜가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왜 피험자 수가 달랐는지, 왜 4분씩 나눠서 비교했는지, 왜 베타에서 나타난 변화가 밝혀지지 않았는지 조금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통해 이후에 새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실험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거나 이 추가 실험을 할 경우에 본 논문과 같이 단순히 통계 비교뿐만 아니라 이 효과 크기를 같이 보여줘서 이 빈모수 통계와 같이 나타낸다면은 이런 비교를 보여주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번 이제 통계를 할 때 통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다른 시간대에서 이제 통계를 비교할 때 이 세션 안에는 64개의 채널이 있는데 이를 이 세션별로 이제 FDR을 할 것인지 아니면 채널별로 FDR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후 감정할 것인지 매번 고민이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각 시간에 대한 이 채널의 유의미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 한 세션 안에서 모든 채널을 FDR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논문을 제가 본 것은 처음이었어서 이후에 이런 연구가 있어 나중에 통계를 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